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파는 사람이 생존하고 파는 사람이 부를 만든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 바로 뭔가를 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 삶에 구현시키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부를 매월 갖고 사는 거죠. 요거 못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것 빠지면 여기다 돈을 내야 되고요. 이것 빠지면 여기다 돈을 내야 되고요. 즉, 이 기술을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용할 수 없는, 즉 나에게는 뭔가 부족한 부분, 누락이 생겨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 요소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부터 한번 내가 잘 파는 사람, 지금 20%의 사람들과 80%의 사람들을 비교하겠습니다. 20%의 사람들은 잘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80% 사람들은 못 팔아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 80%가 20%처럼 되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일단 요소를 보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입니다. 자, 6가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상품을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라. 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상품을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도구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첫째, 싸다, 대중적이다, 그 다음에 재구매, 그 다음에 최신성, 그리고 한 가지 뭐더라, 싸고 필요하다. 예. 요 5가지 요소가 있는 상품이면 던져놔도 팔린다 이 말이죠. 예, 상품을 잘 골라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상품을 고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좋은 상품을 골라서 파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최악의 사람은 누구예요? 고를 수 없는 사람. 내가 이미 상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나는 이 상품을 팔아야 돼. 시장에 비해서 후져 있어도 나는 내 걸 팔아야 돼. 네, 우리 식당 주인들 보면 뭐 다른 집에서 만든 밥을 사다가 팔 수는 없잖아. 내가 만든 걸 팔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실력이 떨어져서, 그죠? 네, 내가 만든 거는 잘 안 팔리는 거야. 근데도 내가 만들어야 돼. 최악의 모습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좋은 상품을 골라다 파는 사람이지, 예, 유통이에요. 유통은 홍보와 홍보와 셀링이죠. 이게 진짜 잘 파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에 못 미쳐요. 저도 제가 가진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좋은 걸 골라서 팔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좀 약점이 있죠. 보통 메이커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가 삼성 같은 경우 만들어서 잘 팔잖아요. 예, 노키아도 만들어서 잘 팔았어. 예. 근데 만든 걸 고집하다 보니 어느 날 경쟁에 잡힌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정적인 부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유통에서 좋은 상품을 골라내는 눈과 그걸 파는 눈, 요 2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품 고르고 잘 팔 수 있어. 그럼 그때 내 상품을 만들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부를 만드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초기에 부를 만들 때는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화장품을 코지볼 받았는데 괜찮더라고. 써보니까 나 15년 동안 화장품 안 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2, 3회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예, 괜찮더라고. 어쨌든 우리 이제 이제 박 대표님은 코지볼에 지금 가치를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품 여러 상품 중에 이거 괜찮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품들이 있을 거라고, 각자. 도와줘서 만들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런 미션이 있어야 또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이거 괜찮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한 상품을 이렇게 팔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을 찾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상품을 찾았으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상품을 보여주고 했어요. 예, 예전에는. 세일즈맨 당시에. 온라인이 없을 때. 아니면 종이에다가. 지금은 내 상품을 보여주는 걸 상품을 가져다 보여주는 사람은 없죠. 예, 온라인에다가 사진 넣고, 설명 넣고, 영상 넣고 해서 영상 보니, 사진 보니, 이 상품 좋네. 라고 개인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 종이로 할 땐 전단지. 지금은 홍보 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내 상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페이지.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물건 좀 사고 싶어서 갈 때는 홍보 페이지를 갑니까? 쇼핑 페이지를 갑니까? 그렇죠. 사고 싶을 때는 쇼핑 페이지를 가죠. 거기서 검색해서 바로 사지. 근데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야, 나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홍보 페이지를 준다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느 때 쓰면 좋은지. 나는 필요가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필요하네? 이게 홍보 페이지. 나는 쇼핑하고 싶은데 홍보 페이지를 주면 누가 보냐고. 근데 홍보 페이지는 길거든요, 설명이. 근데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 그거 인쇄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 방식이 어떻게 줘요? 블로그에다 만들어 놓고 또는 IM에다 만들어 놓고 링크를 전달해. 그럼 상대방한테 링크를 줄 때, 웹 주소를 줄 때 링크만 딸랑 줘요? 거기다 몇 자 써요? 몇 자 쓰지? 그걸 유도 페이지라고 해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유도 페이지. 유도 메시지. 자, 처음에 클릭을 유도하는 유도 메시지. 클릭해서 봤더니 내가 필요 없는 것도 필요 느끼게 하는 홍보 페이지. 그리고 홍보 페이지를 잘 보다 보니 사고 싶게 만드는 구매 욕구를 일으키니 쇼핑 페이지.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이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없이는 어떻게 전달 방법이 없죠. 좀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를 봤네.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네. 홍보든 쇼핑이든 다 만들었어. 그럼 이 페이지를 누구한테가 보내야 되나? 그죠? 보내면 그때 이거를 타겟, 고객이라고 그래요. 타겟 고객. 근데 여러분에게는 타겟 고객이 휴대폰에 있는 DB야. 근데 휴대폰에 있는 DB한테 몽땅 보내면 어떤 사람은 타겟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 없어. 전혀. 그래서 여기서 이 휴대폰에 있는 DB를 뭐라고 부르냐? 잠재 고객. 잠재 고객 중에서 이거 관심을 갖는 사람을 가망 고객. 그 다음에 이 가망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하면 그때서 구매 고객이 되는 거예요. 구매 고객이 계속 구매를 하면 단골 고객이 되는 거예요. 야, 이놈 고객도 이렇게 복잡해. 근데 이렇게 복잡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이 고객들을 잘 관리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부를 만든다. 자, 그래서 잠재 고객에서 가망 고객에서 구매 고객에서 단골 고객. 단골에서 넘어간 무슨 고객인 줄 아세요? 네? 팬덤. 네. 팬덤. 네. 단골 고객은 많이 사주는 건데 팬덤은 아예 갖다 줘. 근데 팬덤들은 자기 거 희생해가면서 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팬덤인 거예요. 네. 그러니 단순히 상품만 가지고 팬덤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기 힘들어요. 네, 거기는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정말 고객에 대한 애정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DB를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떤 DB를 씁니까? 네이버 포털에 공개된 DB가 있고 이 공개된 DB는 잠재 DB예요. 그걸 가망 고객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요? 전체는 잠재 고객이야.
가망 고객은 내가 추려내죠. 키워드를 가지고 추려내면 가망 고객이야. 가망 고객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던져서 구매로 바꾸는 것이 구매 고객이야. 구매를 했으면 계속 구매가 하도록 관리하면 단골 고객이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아주 그 사람의 정신을 빼놓으면 팬덤이야.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마케터고 잘 파는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DB에 관한 거예요. 자, 다시 해보죠. 여기 5가지. 기억나죠? 자, 한번 해봅니다. 5가지 이런 상품이면 길에 던져놔도 팔린다. 첫째, 필요하다, 싸다. 그 다음에 제품이 좋다, 재구매 상품이다, 대중성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요런 요소를 가진 상품을 찾아냈다. 대박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런 상품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상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품인데 누가 손댄 사람이 없다. 이때 대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 대박입니다. 자, 그런 상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신상품에서 찾을 수 있죠. 신상품은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대기를 겁내해요. 이게 그 5가지 종류에 해당되나? 안 되나? 이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근데 이미 확산된 상품은 알 수는 있지만 경쟁이 심해서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지식을 다룰 때 이 아주 중요한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지식을 다룰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바로 돈으로 바꾸거나 대박을 낼 수 있는 지식은요. 어떤 지식인지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조선시대 세종대왕한테 가면요. 그냥 평생을 먹고 삽니다. 뭐 해 뜨는 것도 왜 뜨는지 알고 번개가 왜 치는지도 알고 그야말로 나는 거기 가면 신이죠, 신. 고등학생의 지식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고등학생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바밖에 없어. 지식을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왜요? 우리 모두가 아는 지식이거든. 근데 지식이란, 잘 보세요. 나만 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독점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빨리 보세요. 이런 지식 어디에 있어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지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 내가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알아내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 누군가가 먼저 알아낸 거를 나가 그 다음에 알아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신간도서. 근데 신간도서보다 먼저 나온 거는 사실 도서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이미 경험 속에 있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아야 돼. 그런 정보를 알면 독점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요즘에 분명히 의사가 아닌데 의학 책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책을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의학 전문 기자. 의사 아니거든요. 근데 의학 기사를 막 쓰다 보니 깊이는 약하지만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최신에 나온 책을 한 권 읽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힘이 없지만 최근에 나온 지식을 몽땅 읽어서 소개하면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게 지식을,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독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최신간을 또 다른 사람이 읽으니까 나는 또 다음 최신간을 잡아야 돼. 이게 요즘에 책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안 읽는 지식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알기는 해. 근데 모두가 안 읽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고전. 고전 제목들 다 들어봤어. 근데 내용 읽어본 사람 없어. 그죠? 이게 고전이야. 그래서 고전을 읽은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 안 읽으니까. 분명히 그 지식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교양. 그 다음에 최신에 나온 지식. 일본 보세요. 일본이 명치유신 끝나고 나서
전 세계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책을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일본 전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뿌렸습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를 을사조약으로 만들어낸 힘이었죠. 저쪽에 좀 군대고 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화살 갖고 쏜 그 상황이 한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만든 기술은 만든 지식이었어요? 배운 지식이었어요? 그거 봐요.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 나라를 먹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이야, 배운 거를 제대로만 배워도 굉장한 힘을 갖는구나 라는 걸 정말 경험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상품을 찾는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세 가지 메시지. 유도 메시지, 홍보 메시지, 쇼핑 메시지. 예, 이 세 가지 페이지로 메시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DB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잠재 DB, 잠재 고객, 가망 고객, 구매 고객, 단골 고객, 마지막에 팬덤은 뭐 꿈 같은 얘기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송 채널입니다. 발송 채널이란 뭘 말하냐면, 이제 DB까지 다 확보됐어. 보낼 내용도 됐죠. DB 확보됐죠. 그러면 이제 보내야 돼. 보낼 때는 옛날 같이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전달해주면 내 품만 팔면 되지만, 품도 돈이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을 사서 또 뿌려요. 전단지를. 이게 돈이죠.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다 돈을 줘요? 통신사에다 문자 보내면서 돈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이거 좀 사람들에 뿌려주라고 돈 주고, 인스타에다 뿌려주라 돈 주고, 네이버에 뿌려주라 돈 주고, 네이버에 검색해 위에 올려라고 돈 주고, 그냥 돈이 여기저기로 잘 나가. 이게 채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SNS, 크게 나누면 SNS 채널이 있고, 하나는 타겟 채널이 있어요. SNS 채널은 타겟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클릭해 들어와. 이거 인바운드야. 요걸 SNS, 인바운드 채널이라고 해요. 두 번째, 아웃바운드 채널은 아예 타겟을 정해가지고 유사 그룹을 묶어. 식당 주인, 한식 식당 주인.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거기 보내. 상품을 선정하고 상품에 맞는 사람을 골라. 이게 타겟 채널이에요. 자, 이 두 개가 바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1,000명 보내니까 돈이 크게 안 들지? 10만 명 해보세요. 문자 10만 명 30원. 예, 3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게 돈이 들은 거예요. 10만 명인데.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보내는 방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채널을 쓰는데, 우리 같은 채널은 현재 IM에서 인바운드, 그 다음에 셀링에서 아웃바운드,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채널 중에 약한 부분은 휴대폰으로 보내야 되니까, 휴대폰으로 보내려면 이게 한 달에 제한이 있죠. 8,000건 이렇게. 예, 그런 좀 건수 제한이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의 규모로 본다면 충분히 그 정도 폰 한두 세 개면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자동화 설정입니다. 내가 발송할 때 우리 지금 데일리 많이 하고 있죠. 데일리를 딱 걸어 놓으면 알아서 50개씩 그냥 DB 수만큼 가는 거. 그 다음에 스텝 메일로 스텝 문자로 해서 한번 걸어 놓으면 1년 12달 가는 거. 뭐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 여기까지가 하나의 순환이고, 그 사이에 요게 있습니다. 메시지 카피. 이게 메시지 카피는 여기에 이 사이에 들어 있어요. 이 사이에. 여기에 유도 메시지. 주로 이제 이 메시지 카피는 유도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그럼 유도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에 들어가는 메시지니까 짧게 되는 거죠. 예, 짧은 메시지이면서 이 메시지가 마지막 원하는 거는 블로그 같은 페이지, IM 같은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 요 메시지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이 모든 걸 성사시키는 요소다. 이거를 우리는 홍보 유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전부 다룰 줄 아는 역량, 이거를 전부 다룰 줄 아는 역량을 꼭 갖춰라.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셀링 홍보 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네. 대충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세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은 요걸 좀 배우고 그 다음에 2주 끝나고 나면 이제 보수 교육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도 이제 이거를 이용 가능하게 지금 현재 매주 평일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네. 우리 지금 박 이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졸업하고, 수료하고 나서 다 2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2주 만에 거의 이제 다, 지금 강사로 다른 사람 가르치기도 하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 수료하기까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기 요소와 전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걸 마치고 났을 때는 평일 워크샵에서 매일 오전 워크샵에서 마지막 여러분이 정말로 셀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